이 프로그램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태백시 황지동 강원관광대학교.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적막했습니다. 학생도 교수도 교직원도 없는 텅 빈 교정. 대학 스스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TVN 강원교통방송 탄광특집 막장 히로라 제2부 사라지는 학교, 다시 태어나는 학교. 최근 강원관광대학교가 자진해서 폐교했습니다. 이로써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이 21개로 늘었습니다. 지역 대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 설마 했던 일이었습니다. 태백의 유일한 대학이었고 장성광업소와 나란히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돼준 대학이었기에 다들 설마 이 대학이 없어지기야 하겠냐고 했습니다. 시기마저도 장성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있었고 3월 새학기를 코앞에 둔 2월, 그래서 폐교 소식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우리 행정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홈페이지상에 학생 중단 모집이 올라오면서 올해 2월 29일 날 폐교가 된 상황이고 지금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의 말입니다. 폐교는 태백시도 미처 예상치 못할 만큼 빨랐습니다. 강원관광대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 시행된 사실상 태백의 첫 번째 폐광 대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란 경제성이 낮은 영세 탄광을 정리하고 경제성이 높은 탄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대한석탄공사 50년사에 따르면 1987년 기준 전국 363개의 탄광 가운데 320여 개가 연간 석탄 생산량이 10만 톤이 안 되는 영세 탄광이 있고 이 중 흑자인 탄광은 5개뿐이었습니다. 폐광을 희망하는 영세 탄광이 폭주하면서 합리화 정책 시행 8년 만인 1996년엔 전국에 단 11개 탄광만이 남습니다. 석탄 산업으로 온 도시가 먹고 살던 탄광초는 도시 공동체가 붕괴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질 지경에 이릅니다. 도시 붕괴를 막기 위해선 대체 산업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강원관광대의 전신인 태성전문대가 카지노학과 호텔관광과 등의 특수관광산업과를 개설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인 관광 레저 산업에 종사할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고 공약합니다. 태백시는 지역에 대학을 유치해서 산업화할 계획을 세웁니다. 광부와 광부 가족들의 빈자리를 학생들로 채워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고 도시를 정비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탄광 전성시대를 거치며 마을과 학교가 가득 채워졌던 경험도 관광대 유치 계획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몰려든 광부와 그들의 가족으로 태백 인구가 12만 명을 넘어설 때까지 학교와 교실은 늘 부족했습니다. 탄전문화연구소 정연수 소장의 말입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늘어요. 60년대 중반 70년대 오면서 광부가 늘으면서 국가에서 석탄 생산량을 늘리면 광부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저절로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 건물, 교사는 모자라니까 1부제, 2부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강의실에다가 학생들이 오전반 수업 듣고 그 학생들이 가면 오후반 수업 학생들이 오는 거죠. 장성초등학교는 규모가 가장 컸지요. 63명 곱하기 6개반, 7개반 하면 한 학년에요. 규모가 엄청나죠. 광부되기가 서울대 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석탄산업 호황기엔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도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태백기계공고의 교사였던 문명호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공립이고 51년도에 개교했어요. 51년도에 현재 위치가 아니고 저쪽 올라가다 보면 태백초등학교라고 대가 옆에 조그맣겠는데 그 자리에서 6.25 때 옆에 보면 태백중학교가 있는데 텐트 치고 같이 6.25 때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광산과 그 다음에 전기, 토목 기계는 이제 나중에 생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점점 학생이 늘어나가지고요. 1,800명이 넘는 학생이 다녔어요. 여기에. 증가세를 거듭하던 학생 수는 석탄 산업 합리화가 시행되며 감소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교훈도 남깁니다. 함태초등학교를 다녔던 정의진 씨의 경험담입니다. 방학 마치고 오면 이제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거죠. 얘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 간 거죠. 아빠 광부 그만뒀대 뭐 이러면서. 뭐 함태광업소 문 닫으면 이제 그 광업소 근처에 집을 대충 짓고 살면서 이제 근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업소만 문 닫으면 요 집 지은 것 이 동네가 통째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태백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성광업소까지 45개의 광산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좀 큰 데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근무를 했으면 그럼 1,000명에 딸린 그때는 식구들이 많았을 테니까 3,000명, 4,000명이 광산을 문 닫음으로 인해서 다른 광산을 가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어디론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무태기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탄전문화연구소 정연수 소장은 끝내 사라진 학교 태백고등학교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태백에 지금은 그 학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태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태백고등학교를 만든 곳이 태백시청에서부터 장성광업소 가다가 보면 장성광업소 뭐 한 자동차로 한 5분 정도 못 미친 문곡 지역에 만들었어요. 그 지역에는 장성광업소 사택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졸업할 무렵이 되니까 들어올 학생이 없어요. 89년 석탄산업 합리화로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니까. 그래서 2회 졸업생을 끝으로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수십여 년 전에 학생 수가 크게 줄고 학교가 사라진 원인이 폐광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있다면 올해 초 문을 닫은 강원관광대의 폐교 원인은 무엇일까요? 강원관광대의 폐교는 다른 지역 대학과 마찬가지로 벚꽃 엔딩으로 분석됩니다. 벚꽃 엔딩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문을 닫는다는 신조어로 수도권에서 먼 대학부터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벚꽃 엔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대학은 넘쳐나는데 학생은 없는, 정확히는 지역 대학에서 배울 학생은 줄어든 현실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강원관광대는 주요 학과인 카지노 호텔 관광과를 비롯해 6개 학과를 없애고 신입생 충원율이 가장 우수한 간호학과만 남겼지만 이마저도 미달이 발생합니다. 사람을 채워 폐광 지역을 일으킬 대체 산업으로 개교했지만
초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학생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람이 없어 폐교를 선택한 겁니다. 갑작스레 벚꽃 엔딩을 맞은 강원관광대의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연히도 이름이 같은 두 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4학년 2명의 이지민 씨는 폐교 소식을 들었을 때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처음 폐교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던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컸고, 특히 새로운 학교로 편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적응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굉장히 컸고요. 남은 학기에 대해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서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한 대학의 학생들이 거의 분산되지 않고 대거 이동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편입 과정, 강동대 김상덕 행정부총장의 설명입니다. 이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가 결정됨에 따라서 재학 중인 학생들을 특별 편입 입학을 갖다가 위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갖다가 먼저 통해서 학생들의 요구 사항인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 대학으로 갔으면 하는 요구를 갖다가 학교에 제시를 갖다 함으로써 그 부분을 이제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했는데, 강원 도내에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먼저 그 섭외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어떤 실습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그런 여건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도내 대학에서는 부분적으로 편입을 갖다가 받아들이기를 갖다 원했습니다만은 학생들 요구 사항인 전체적인 학생이 다 같이 편입하는 것을 그 요구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대학에 이제 접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실험 실습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간호 인증 평가에서 기준치가, 정량적인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치를 갖다가 그 학생들을 받아들이더라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라든지 실험 실습실, 그다음에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시대 흐름을 읽는 대비가 없어 사라지는 학교도 있지만 미리 준비한 학교에겐 기회가 됩니다. 학생이 없으면 오게 하면 된다. 태백에 있는 한국항공고등학교입니다. 한국항공고는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의 새 이름입니다. 문명호 교장선생님께 학교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 교명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사실은 항공 쪽으로만 얘네가 이랬는데 실제는 개교가 아니고 개편이에요. 개편이기 때문에 거의 개교 수준이죠. 건물서부터 교명 다 받고 개교 수준인데, 사실은 51년도에 개교했던 태백공업고등학교, 75년도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한국항공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하고, 실제는 이제 얘네들이 항공 쪽은 이제 1회가 되는 거고요. 과가 이제 특이한 건 항공 정비나 이런 게 있더라도 다른 학교 가보면 A, B, C, D과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잡다한 거 이제 많이 있는데, 저희는 유일하게 항공 정비 하나로 선택 집중을 해갖고 쭉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올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명을 바꾸고 항공 정비 시스템과와 하나로 학과를 개편한 한국항공고는 작년 가을에 치러진 올 신입생 모집에서 그야말로 초대박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1학년이죠.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48명 모집, 한 학급에 16명씩 세 학급 48명 모집인데 걱정을 많이 했죠, 첫 해라. 근데 전국 41개 중학교에서 왔어요. 48명 모집에 전국 41개 중학교에서 와서 애들이 떨어졌어요.
이제 지금 2학년 애들이 이제 1학년 때 학생 충원율이 35%에 30%인가 뭐 그 정도 돼요. 30% 정도인데 얘네들이 이제 개편하고 나서 125%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거의 전국에 한 개 중학교에서 한 명씩 이렇게 오니까 걔네들이 이 산골까지 어떤 목적을 갖고 여기까지 진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가 분위기가 많이 확 바뀌었어요. 1.25대 1의 경쟁을 뚫고 입학한 신입생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항공고등학교 항공정비시스템학과 1학년 3반의 부반장 이준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를 지원하게 된 계기 혹시 있을까요? 저희 자원고모부께서 진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정비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제가 어릴 때부터 고모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정비사의 꿈을 키웠었는데 마침 중학교 졸업할 때 항공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모집한다 해가지고 1기로 입학해서 졸업하면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 학기를 다녀본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요? 고등학생이 배우기에는 좀 어려운 그 정비 부분이긴 한데 선생님들도 엄청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해도 잘 되고요. 일단 토익 수업도 매일매일 했었고요. 그리고 각종 시험들도 다 시험비를 내주셔가지고 자료 그 책 같은 것도 다 구매해 주셔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밤 9시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데 주말마다 2주에 한 번씩 태백 지역의 체험을 보내주셔가지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호 교장에게 태백기계공고에서 한국항공고로 개교에 가까운 개편을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답보다 훨씬 더 놀라운 현실이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2학년에 4개 반 중에 2개 반은 학생이 2명씩 있습니다. 놀랍죠? 그게 그냥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4개 반이지만 아마 올해 지금 이 항공과란에서 얘네들 했으면 아마 한 반 정도 됐다가 수년 내에 근데 이렇게 저 학교 안 돼 그러면은 점점 더 안 보내죠. 폐교는 단순히 학교가 문을 닫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의 위기는 지역의 인재가 자랄 시간과 공간을 빼앗아갑니다. 주변 상권이 죽고 인구 감소를 더 빨라지게 만들고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결국 지역 기업이 떠나게 합니다. 폐광이 그랬듯 폐교도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강원관광대가 사라진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사라지기 직전에 학교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태백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일할 곳이 없다 그러고요. 또 우리 태백시에 27년도에 들어올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폴리텍 대학과 유치를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폴리텍 대학에서 우리 청년들을 그 기업에 맞게끔 기술을 가르쳐서 27년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태백시에는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철암 중고등학교를 스포츠 중점학교로 바꾸었더니 한 학년에 채 10명이 안 들어왔었는데 올해 정원이 다 찼습니다. 태백기계공고가 한국항공고로 올해 개교를 했습니다. 역시 한 학년 정원이 다 안 차 있었는데 올해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신청자 수가 많았다. 그리고 우리 항지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정보산업고를 27년까지 세무특성고등학교로 좀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항지고등학교와 장성여자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2개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을 시켜서 학생들을 전국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강원도 내 7개 자치단체가 선정돼 1차를 포함해 10곳에서 사업이 펼쳐집니다. 최근 태백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9개 시군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주 화천에 이어 교육발전 특구란 무엇일까요? 강원도 교육청 정책기획사 구철진 장학사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기업체 등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원의 10개 시군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역별 교육혁신의 모델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태백은 한국항공고등학교라든가 철암중고등학교의 체육중점학교 운영 등 그런 교육적 인프라와 스포츠타운 조성 및 학교 복합시설인 태백 꿈탄탄 이음터 등 이런 지역 특화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육으로 다시 일어나는 탄탄 태백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정선은 문화, 예술, 관광, 웰니스 사업을 기반으로 정선형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교육, 일자리, 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된 미래인재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강원의 10개 시군이 모두 지역에 특화된 교육혁신 모델 제시를 통해 지방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및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강원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30년도 미처 채우지 못하고 대학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석탄 산업으로 흥했던 한 도시의 인구가 12만 명에서 4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채 4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떠나간 사람, 사라진 학교를 기준으로 100년의 계획은 너무 길고 진부하고 쓸모없어진 듯합니다. 그러나 100년을 내다보지 못해서 결국 사라졌다는 반성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학교들의 100년을 응원합니다. TVN 강원교통방송 탄광 특집 막장 히로에락 제2부 사라진 학교, 다시 태어나는 학교. 기획 이지영, 연출 김민정, 심우섭, 정보라, 구성 김주현, 내레이션 김상현, 제작 지원 강원특별자치도.